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은 자꾸 빠지게 되죠. 영상을 벌써 며칠 빠진 것 같습니다. 어, 내보다 훨씬 젊은 사람한테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인내하는가를 배워야 한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인내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참 중요한 말이죠. 내가 하는 이 시장에서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떻게 참아야 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모르면은 여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운다는 것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고,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데까지 어떻게 참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한 명언입니다. 내보다 뭐 적어도 한 20수년, 30년 가까이 전에 한 말이 내가 나이가 더 먹고도 내 가슴에 와닿는 거 보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치열하게 살지를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음봉이 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여기서 조정이 나는 ABC 조정이 일어난다고 봤고, 내 댓글에 누가 한 명 예전에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한 달이 지났는지 대충 11월 달 같습니다. 11월 달에 쓴 것 같은데, 자기는 A, B, C, D가 끝이 나고 E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1, 2, 3, 4, 5가 진행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코스피로 볼 때는 그게 맞고, 코스피 200으로 볼 때는 여기 뒤쪽이 더 높으니까 5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4가 ABC로서 진행이 됐지요.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뒤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틀리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로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본 게 맞았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A, B, C, D, E 1, 2, 3, 4, 5, C가 1, 2, 3, 4, 5로 끝이 났습니다. 요 부분을 갖다가 자세히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이 5에서 엔딩 파동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에서.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 맞습니다. 바닥이 맞고 오늘 음봉이 났는데, 이 고점을 한 번만에 뚫고 올라가리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이 60일선, 이 60일선을 오늘 갭으로 뚫고 밀어 올렸다가 밀렸거든요. 60일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와 조금 더 다른 양상입니다. 이 전고점을 뚫었고, 여기 고점은 못 뚫었습니다. 못 뚫었는데 선물은 이 고점도 뚫었거든요. 요 전고점도 뚫었습니다. 이 전고점이 397.50, 오늘 고점은 372.50. 요거는 302.35, 그러니까 402.35, 402.35, 402.50 해서 요 뚫었지요. 요거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갭을 일부를 메웠습니다. 선물이 일부를 메운 거 보니까 요 갭을 갖다가 메울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물이 조금 먼저 움직였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코스피 200도 여기를 못 미쳤고, 이
두 고점은 뚫었고 여기를 못 미쳤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추세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추세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닥을 찍고 단기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재차 하락을 할지 이쪽 방향으로 갈지가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 저점을 갖다가 바로 깰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고 지금 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는 내일 갭 하락을 내가지고 여기 며칠선입니까? 5일선인가 10일선인가 모르겠는데 5일선을 깨고 10일선 정도, 20일선도 깨고 10일선 정도를 장중에 터치를 하고 대략 한 2950쯤 되지요. 2950 정도 밀렸다가 갭 하락을 해서 2950 정도 밀렸다가 내일 장중에 다시 밀고 올라가면은 딱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요. 그냥 내가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겠다. 코스피 200으로 볼 때는 내일 이만큼 밀렸다가 올라가면 좋겠다. 대략 390 정도 밀렸다가 올라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꿈꾸는 겁니다. 혼자 상상하는 거죠. 선물로 볼 때도 갭 하락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 일봉상으로 5일선을 뚫고 21선을 뚫고 11선도 뚫고 볼린저밴드 중단 이하로 내려왔다가 390 전후를 터치하고 다시 밀고 올라가면 좋겠다.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종가상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갖다가 윗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단기 바닥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제일 밑바닥으로 나는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밑바닥을 쳤고 지금 보게 되면은 흥다그룹 사태라든지 미국 디폴트 사태라든지 바이러스 변이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이라든지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남중국해 우리 남해 밑바다죠. 남해 동쪽 서쪽 아랫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거를 잘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방향을 갖다가 하루 종일 보면은 이 샀다가 팔았다, 사서 시작했다가 많이 샀다가 나중에 1시 넘어서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팔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났거든요. 금융투자가 많이 샀습니다.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샀다가 팔았다가 결국에는 팔던데 장중 내내 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높이 올라가는 걸 원치를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외국인은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정말 올라가길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계속 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올라갔지요. 우리 시총 순위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장중에는 플러스 쪽에 있다가 나중에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우선주하고. 하지만 대다수가 윗방향입니다. 윗방향을 다들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다가 상한가 친 게 오늘 한 개밖에 안 나왔나? 뭐 적게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많이 빠진 종목도 거의 없습니다. 종목들이 골고루 오른 종목들이 많다. 상한가는 3개가 나왔네요. 3개. GH 신소재, 등락순위, GH 신소재 상한가, 해성산업 우순주 상한가, 세종메디칼 상한가. 세종메디칼이 상한가가 나왔네요. 채팅창에 축하합니다 얘기가 나왔던 거 보니까 이걸 누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상한가 친 걸 보니까 그래도 내일도 상한가 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종목은 내 생각대로 안 가지요. 내 주식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지금 상한가 친 걸 보니까 의료정밀 쪽에서 세종메디칼이 상한가를 쳤고, GH심소재, 섬유 의류 되어 있는데 만에서는 잘 모릅니다. 메디아나가 25%, 한 번씩 눈에 띄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상한가를 상한가 비슷하게 많이 올랐네요. 20% 이상. 자, 주식 쪽이 대체적으로 오른 종목이 많은데 아주 강세장처럼 상한가가 7, 8개 이렇게 나오지는 않네요. 3개 정도 상한가가 나왔고 그 안에 우선주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정도.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 추세가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한번 두고 보죠. 어찌 될런지. 내가 이 전제를 두는 거는 잘 모르겠다, 불안불안한데 생각대로 올라간다, 올라왔네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한 400 정도는 올 거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불안불안하게 올라왔습니다. 며칠 만에. 이 올라오는데 영업일로 한 6일 걸렸네요. 일주일 반 걸렸습니다. 일주일이 5일이니까 일주일하고 하루 더 걸려가지고 400을 뚫었는데 장중에는 뚫었고 결국 밀렸지요. 그래서 생각보다 힘이 세다. 갭 상승을 해서 시작했다가 밀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밀렸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보다 좀 더 밀릴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적게 밀렸고, 나는 이 밀리는 게 대략 이 정도가 절반입니까? 이 정도는 밀리지 않을까? 385 정도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밀리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밀리봐야 장중에 390 밀리도 한 8포인트 밀리는 거거든요. 선물로서. 그러니까 꽤나 아까 말씀대로 갭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밀렸다가 다시 쭉 밀어 올려가지고 오늘 종가보다 위에서 끝이 나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방향이 윗방향이다 하고 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닥은 일단 정해진 것 같습니다. ABC 1단락이 났고, ABC 1단락이 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아직 반등의 초입이라 보고 아직 파동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반등의 파동이 안 나오면 좀 많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파동에 갭을 메울 가능성은 많다. 갭을 메우면은 최소 405 정도는 가겠지요. 조금 더 힘을 쓰면은 여기 121선 터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힘을 쓰면은 전고점 420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 200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요 121선 요 갭을 메우는 게 405지요.
이 갭 정도는 메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기 121선 410 정도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로 볼 때 늘 말씀드리던 3100 전후가 될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3100 전후면 이 갭을 메우는 거지요. 이 갭을 메우는 겁니다. 이 갭을 메우려면은 그 정도는 와야 되는데, 난 여기서 바로 밀어 올릴 줄 알았는데 올렸다가 빠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뺐다가 일단락을 짓고 올리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래 올라가게 되면은 연말에 윗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근데 아랫방향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항상 생각은 갈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움직임을 보면은 뭐 미국, 중국 사태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뭐 변이 사태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뭐 변이가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쪽에 에이즈 환자가 많지요.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닙니까?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 몸 속에서 변이가 생겨가지고 나왔으면은 그 변이가 강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죽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몸에서 변이가 돼가지고 파상돼서 티 나와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그 오미크론 하는 변이는 아주 약하다. 전염은 강한데 치명상을 입히는 뭐 이런 부분은 약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언론이 뻔히 알고 있을 건데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을 건데 불구하고 전 세계 언론이 떠들면서 이런 하락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강한 하락을 일으켰거든요. 이런 강한 하락을 일으키면서 아마 이 어디부터 그랬을 겁니다. 강한 하락을 일으키면서 외국인들은 매집을 했죠. 어디부터 이게부터.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뉴스를 어떤 세력이 만들지요. 지금 돈 버는 세력이 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뉴스를 갖다가 어느 특정 국가만 뭐 힘을 뻗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뉴스도 정부도 일사불란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뭐가 어떠한 거대한 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든다. 그 힘을 가진 자가 이 정시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 뭐 다른 도를 떠나가지고 주식에서의 의도가 뭐냐? 그거를 유출한다면은 파동으로 볼 때 여기서 1달러이 났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아직 뭐 조정다운 조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 파동 자체도 정확하게 이제 먹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온 게 A, B, C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습니다. C는 1, 2, 3, 4, 5가 됐고 A판은 A, B, C로 A가 완성이 됐고 그래서 A, B, C, A, B, C, D, E 해서 하나의 파동이 교과서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엔딩 파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절반 들어온 데서 이 정도 들어오겠죠. 이 정도면 3670쯤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요거 갭 정도는 메울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또 이 힘을 봐서도 높습니다. 언제냐? 언젠지까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메울 가능성은 높다. 근데 조금 더 위에 보니까 241선과 1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려고 한다. 그럼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얼마냐? 3100입니다. 그래서
3,100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언제 갈 거냐? 내일 당장 가주면 좋은데 뭐 내일 당장 가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내일 당장은 나는 이렇게 눌렀다가 쭉 올라가면 좋겠다. 제일 좋은 거는 내일 이만큼 눌렀다가 장중에, 아니면 갭 하락을 이만큼 시켰다가 이만큼 올려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왜냐? 이만큼 갭 하락으로 떨어뜨리면 나는 매수를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이만큼 올리면은 나는 안 팔 거니까. 근데 이만큼 올릴지 안 올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죠. 일단 내일은 갭 하락을 해서 좀 밀었다가 위로 올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일 일어날지 차차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사이 이렇게 강한 상승을 일으킬지 몰랐거든요. 근데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조정이 한번 들어올 만도 한데 아직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이 없어요. 오늘 음봉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중 조정으로 봐야 되나. 뭐 내일도 꼭대기 대비, 오늘 꼭대기 대비해 가지고 대략 한 30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30 몇 포인트 빠졌는데 내일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한 60포인트 정도 빠지면은 대략 2400, 그러니까 2950, 40 요 정도 되겠네요. 장중이라도 이 정도 빠져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안 빠지고 종가가 이 정도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종가가 2950 밑으로 떨어졌다. 종가가. 그러면은 이거를 하방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질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갭 하라고 시작해서 밀렸다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가장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옵션 만기일 날은, 더군다나 선물 옵션 만기일 날은 통상적으로 양매도 전략을 많이 쓰죠. 양매도. 최근 기간별 매매를 보게 되면은,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선물은 9월달, 9월 10일부터 시작한 거니까, 9월 10일부터 외국인은 선물을 31,000, 금액 말고 수량화로 하면 33,000 계약을 매수했습니다. 33,000 계약을 매수하고 1조 5천억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은 1조 1천억을 다시 22,000 계약을 팔고 1조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거래소를 사고 선물도 샀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12월물을 보면은 12월물은 11월 12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5조에 가까운 4조 9천억을 사고 선물을 그러니까 17,000 계약을 샀습니다. 풋은 뭐 100억을 사고 콜을 200억을 팔았는데 이걸로 보면 해치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로 봐서는 콜도 매수, 풋도 매수, 양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금융 투자를 보게 되면은 이 선물을 매도하고 뭐 거래소에서는 매수를 했지요. 다음에 파생을 보게 되면은 파생은 이렇게 긴 기간을 보면 곤란하고 짧은 기간 그러니까 10일 1일부터 한 일주일을 보겠습니다. 일주일을 보게 되면은 콜을 매도치고 외국인이 풋을 매수했습니다. 그 사이에 거래소와 선물도 샀네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콜을 그러니까 거래소를 5,900억을 사고 선물을 팔고 풋을 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 볼 때 콜을 매도하고, 그럼 방향이 좀 아리까리하다. 수량으로 볼 때는 결국 양매도입니다. 양매도고 외국인은 양매수입니다. 개인도 콜 쪽으로 매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랫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옵션으로 볼 때 외국인은 금액으로 하방, 수량으로도 뭐 양방, 개인은 콜 상방, 풋 하방, 풋은 매도.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개인이 좀 취약하니까 보통 개인들이 만기 때 많이 털리죠. 그래서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번 주를 보게 되면 어찌 될까? 이번 주 6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쭉 보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봐도 풋을 갖다가 매도, 콜을 매수했으니까 하방으로 밀면은 개인들이 콜에서도 손실 나고 풋에서도 손실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은 며칠 동안 금액적으로 볼 때 풋을 많이 사고 콜을 매도 쳤습니다.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방향을 볼 때 하방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 금융투자는 결국 양매도죠. 양매도인데 하방의 매도가 더 큽니다. 금액으로 볼 때는 하방이 매수니까 그러니까 먼 외가는 아니고 짧게 볼 때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상방보다는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많은데 밑으로 빼면서 청산을 한번 시키고 다시 위로 쭉 밀어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내일 방향이 윗방향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산 걸 보게 되면은 윗방향으로 올릴 생각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흘러가는 걸로 볼 때 미국의 디폴트 사태, 지금 채무불이행인가? 채권 한도액을 늘려주지 않으면은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중국의 흥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흥다그룹이 존망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흥다그룹을 어떻게 할지는 중국의 정권의 손아귀에 있지요. 이런 걸로 쭉 판단해 볼 때 내일은 일단 밀릴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근데 종가까지 밀릴 것이냐, 아니면은 장중에 장 초반이든 장 중반이든 장 후반이든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릴 것이냐, 다시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번 주에 변곡이 놓을 거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으로 쭉 밀려서 끝나면은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닥을 깰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보시는 게 맞고, 장중에 밀렸다가 쭉 밀어 올리게 되면은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밀어 올리게 되면은 이제 방향이 윗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연말 랠리도 있고 3100도 가고 3200도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이라 해봐야 오늘이 12월 7일 수요일인가? 수요일 밤 11시쯤 됐습니다. 해외 증시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해외 증시가 영국이 0. 몇 프로 조금 오르고 있고, 독일, 프랑스, 유로, 스톡스 이것들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여기 생긴 갭을 메웠네요. 여기 생긴 갭을 메웠으면은 우리도 요 생긴 갭 정도 메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대만 가건지수, 대만도 뭐 전고점을 거의 쌍봉을 쳤네요. 쌍봉을 치고 뭐 뒤로 밀릴지 더 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전고점을 뚫으려고 뭐 시도를 했네요. 이 전고점이라는 게 아마 역사적인 고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항생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상해는 조금 처지네요. 상해가 아니고 항생, 홍콩 지수는 저 밑에서 놀고 있고, 상해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스와핑을 맺었지요. 외환 스와핑을 맺어 있는 상태고, 또 저기 어디냐, 뭐 터키인가 어디 얄궂은 나라하고 왜 스와핑을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인플레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사실 스와핑을 갖다가 외환 스와핑을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맺어주면 제일 낫지요. 미국하고 맺는 게 제일 좋고, 또 혹시나 싶어서 일본하고 맺어도 좋고, 그 두 나라하고 맺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좀 더 맺는다면 뭐 호주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하고 맺는 게 우리나라 국가적인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뭐 중국하고 맺은 거 2025년까지라는데 중국이 골로 가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다른 나라 때문에 리스크를 같이 뭐 짊어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중국이 우리 뭐 친구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를 속국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중국의 속국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미국하고 친구의 나라 동맹으로 뭐 만족하면 되지, 뭐 중국의 속국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꼭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 나름대로 바라보는 최선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